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공감 가면 좋겠네요. 영상 시작 전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답글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둘째가 울었습니다. 맏며느리는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손주는 제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식부터 의심했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저는 아직도 그날 식탁 냄새를 기억합니다. 식은 된장국 냄새, 말없이 굳은 밥,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날 저녁도 평소랑 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늦는다 했고, 맏며느리 수지는 아이들 밥을 먹였고, 둘째 민호는 퇴근길이라며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뒤부터였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면 민호가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둘이 한참 있다 들어왔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고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괜히 물 한 잔 마시는 척 베란다 쪽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울고 있었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뭐라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둘 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찔렀습니다.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으면 저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요즘 자꾸 울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우냐고 물으니 아이는 배를 만졌습니다. 아빠 오면 엄마가 조용해져요. 삼촌 오면 엄마가 더 울어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아빠 오면 조용하고 삼촌 오면 운다. 좋은 뜻으로 들리진 않더군요. 게다가 며칠 뒤 장 보러 나갔다가 제가 못 볼 걸 봤습니다. 마트 뒤편 주차장. 비가 조금 오던 날 수진이와 민호가 같은 차에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출발도 안 하고 한참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이는 무슨 서류 같은 걸 쥐고 있었고 민호는 계속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봉투였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 돈인지 서류인지 모를 봉투.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집안에서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자꾸 무거웠습니다. 맏며느리와 둘째 아들, 제가 입 밖으로 꺼내고도 믿기 싫은 조합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아이들 재워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접시를 3개 내려놓더군요. 민호는 거실에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준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준호 바쁜가 보다. 그러자 수진이 손이 딱 멈췄습니다. 민호도 제 얼굴을 보더군요. 순간 둘 다 놀란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둘이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숨김은 가볍지 않구나.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제 아들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한 날, 제가 더 망가졌습니다. 불륜이면 차라리 단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돈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을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고 나갔습니다. 평소엔 장을 보거나 학원 상담을 가도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얇은 코트에 큰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이 들면 별걸 다 직감하게 됩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슬쩍 뒤를 따랐습니다. 수진이가 내린 곳은 은행 앞이었습니다. 잠시 뒤 민호가 왔습니다. 둘은 인사를 하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한참 뒤 둘이 나왔는데 수진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호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수진이 가방에는 빨간 도장이 비쳐 보였습니다.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수진이 방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청소는 핑계였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서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조금만 당겨봤습니다. 거기엔 복사된 통장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통장, 제 계좌번호, 그리고 큰아들 준호 이름으로 몇 차례 이체된 흔적. 그 아래에는 제가 모르는 대출 상담 문자도 인쇄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며느리 방에 내 통장 내역이 있지? 왜 둘째가 그걸 같이 보고 다니지? 정말 둘이 손잡고 제 돈까지 건드린 건가? 의심은 사람을 한순간에 망가뜨립니다. 저는 그날 수진이를 바로 몰아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준이는 숙제하다 말고 엄마 얼굴만 보고 있었고 서윤이는 엄마 다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아이들을 꼭 안더군요. 그게 또 이상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 같기도 하고 겁먹은 사람 같기도 하고 밤이 깊어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원래도 회식이 많다더니 그날은 유독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늦었네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준호가 갑자기 성을 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잔소리냐고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준이가 숟가락을 놓치더군요. 그 순간 민호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더 수상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화내면
시누이나 시동생이 나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참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견디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 혼자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 준호였습니다. 너까지 끼지 마. 그 뒤로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잠깐 봤습니다. 준호 손에는 제 인감도장 보관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안방 장롱 맨 윗칸에 둔 건데 왜 큰아들 손에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맏며느리와 둘째가 저를 속이는 줄 알았는데 혹시 이 집에서 더 큰일이 벌어지는 건가?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은 준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식이란 게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눈앞에 보여도 끝까지 변명하게 되니까요. 손주가 쓰러진 날, 저는 더는 모른 척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하준이가 학교 가다가 현관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아프다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민호가 마침 차를 몰고 와서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자 하나 왔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 그 짧은 문자에 제가 처음으로 아들한테 정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수진이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울더군요. 민호는 종이컵 물을 쥐어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곧 끝내자.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끝으로 2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말했습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둘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더군요. 저는 그 순간까지도 불륜을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거면 덜 비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고개를 들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가 숨긴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대출 계약서 사본, 카드 연체네요. 이상한 계좌로 빠져나간 돈 내요. 그리고 제 집 주소가 적힌 담보 상담 서류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제 집 주소, 제 이름, 준호의 서명 흉내.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니고 형님이 아니고 준호 씨가 어머니 집 담보로 돈을 빼려 했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카드값이 이상해서 보다가 알았어요. 민호가 형 통장 내역을 우연히 보고 같이 확인해 준 거예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럼 둘이 만난 건 저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던 거냐고 민호가 그제야 말했습니다. 엄마 쓰러질까봐 확실해질 때까지 말 못했어. 형이 엄마 인감이랑 신분증 사본 찾는 거 2번 막았어. 형수도 아이들 때문에 버티고 있었어.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한순간에 제가 제일 미워졌습니다. 저 사람 둘을 그렇게 의심해 놓고 정작 믿어야 할 사람을 못 믿었구나. 그때 수진이가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휴대폰 녹음이었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서 잘 몰라. 위임장만 받으면 돼. 집만 정리되면 다 끝나. 그 순간 제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하준이가 왜 밤마다 배를 아파했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아이가 다 듣고 살았던 겁니다. 엄마 우는 소리, 아빠 소리 지르는 소리, 돈 이야기, 집문서 이야기. 그날 병원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참는 결말은 없겠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끝내겠다. 제가 집문서를 들고 식탁에 앉았을 때 준호 얼굴이 처음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가족을 다 불렀습니다. 저녁 먹자고 했습니다. 준호도 왔고 수진이도 왔고 민호도 왔고 아이들도 제 방에 있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자리는 피했을 겁니다. 집안 망신이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망신은 시작됐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끝이 더 추해질 판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딱 3가지만 올려뒀습니다. 제 집문서, 통장 사본, 그리고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휴대폰. 준호가 앉자마자 무슨 일 있냐고 웃더군요. 그 웃음이 저를 더 차갑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감도장 왜 찾았는지 말해봐라. 준호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서류를 밀었습니다. 준호 손끝이 떨리더군요.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 방 쪽만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벽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화를 냈습니다. 민호 너냐? 내가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했냐? 그때까지도 남 탓부터 하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서 잘 몰라. 위임장만 받으면 돼. 집만 정리되면 다 끝나. 그 녹음이 방 안에 흐르자 준호 얼굴빛이 싹 죽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낳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산 건 아니다. 내 아내가 참은 것도 봤고 내 동생이 막은 것도 봤다. 이제 내가 뭘 숨겼는지 내 입으로 말해라. 한참 버티던 준호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투자였다더군요. 잠깐 돌려막으려 했답니다. 집만 담보로 쓰면
금방 메울 수 있었다고 그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잠깐, 금방, 그 쉬운 말로 남의 인생을 접으려 했던 겁니다. 수진이가 그제야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에요. 애들 인생이에요. 당신이 밤마다 돈 달라고 소리칠 때 하준이가 방문 뒤에서 귀 막고 있었어. 준호는 그 말에조차 미안하단 소리를 못했습니다. 대신 수진이에게 내가 시댁부터 나를 팔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관련 위임 철회 신고, 인감 재발급 신청서, 법률 상담 확인서,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는 경고문까지 저는 준호 앞에 그걸 내려놨습니다. 오늘부터 내 통장, 내 집, 내 도장, 내 손 절대 못 댄다. 그리고 수진이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싶으면 내가 돕겠다. 민호가 바로 옆에서 새집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수진이와 아이들이 당장 옮겨갈 전세집이 이미 준비돼 있더군요. 준호는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버리던 가족이 이미 자기 없이 살 준비를 끝낸 걸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건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진짜 궁지에 몰리면 말부터 변하더군요. 처음엔 화를 냈고, 그 다음엔 변명했고, 마지막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살려달라더군요. 수진이한테도 애들 생각해서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비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쌍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울던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겁먹던 아이들도 따로 있었으니까요. 저는 준호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내가 들었어야 했다. 내 아내한테, 내 자식한테, 그리고 나한테. 준호는 끝내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들 손을 잡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하준이는 제 손등을 잡더니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 얼굴이 그날 제일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겁먹은 얼굴이 아니라 이제 좀 끝났냐고 묻는 얼굴.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수진이는 아이들과 집을 나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떠나는 사람은 미련보다 결심이 더 크더군요. 민호가 차에 짐을 실었고 저는 아이들 외투를 끝까지 여며줬습니다. 준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울어도 이미 늦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은행부터 갔습니다. 계좌를 정리하고 인감을 바꾸고 집 관련 권한도 전부 새로 묶었습니다. 법률 상담도 끝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마 못했을 일입니다.
내 자식 망신될까봐, 남들이 알까봐. 그런데 한번 제대로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숨겨준다고 가족이 안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숨겨줄수록 더 깊게 썩는다는 걸요. 그 뒤로 수진이는 아이들과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자주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둘을 제대로 봤습니다.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몰래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무너지기 전에 이 집을 지키는 일, 손주를 겁 속에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끝내 해냈습니다. 참는 엄마로 남지 않았습니다. 당한 시어머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집도 지켰고 손주도 지켰고 무엇보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끝내 알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면 끝까지 덮으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남의 삶을 짓밟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짐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준호는 저를 똑바로 못 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늦었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맏며느리와 둘째 아들을 의심하던 제가 마지막엔 제일 먼저 그 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안 당한다. 다시는 우리 손주들 안 울린다. 그게 제가 얻은 마지막 역전이었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까운 분께도 조용히 공유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